어제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3.4만 서울 88한 경제 만들기 총 64개의 정책 공약이 나왔는데요. 용산 개발 재추진 비롯한 강북 발전 방안, 또 서울을 항구도시로 만드는 방안, 이른 시간대에 교통요금 할인해주는 방안 등등이 눈에 띕니다. 64개 다 짚어볼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건 몇 가지 짚어보죠.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예비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슬로건이 3.4만 서울 88한 경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선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안전한 서울, 친환경 서울,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었으면 이게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88에서 64개의 공약을 발표했고요. 예. 약속을 제가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하다 해서 33 그리고 88에 64, 64개 정책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워낙 공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여기서 짚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 강북 지역에 가보면 그 주민들께서 강북이 많이 소외되고 낙후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강남과 대등한 좀 활기찬 강북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어요. 예. 북한산 국립공원 그 벨트, 예를 들면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를 갖다가 관광 특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북 지역에 그 엔터프라이즈 존을 하나 만들었으면 해요. 그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여러 기업들의 그 본사, 연구소, 예.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요. 서울시가 그분들한테 적절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라는 말씀. 그런데 정몽준 후보 공약을 보고 어떤 분들은요.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가 떠오른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과 중국 청도 사이를 100길로 연결한다. 그래서 서울을 다시 항구도시로 만든다. 이런 공약이라든지 세빛둥둥섬을 재활용한다든지 동부간선도로 일부를 지하화하는 계획 같은 거. 이게 오 전 시장 한강 르네상스와 닮았다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는 우선 그런 르네상스 이런 단어 많이 쓰는 건 안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말 좋은 말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선 다른 게 그 오세훈 시장 또 이명박 시장 계실 때 제일 한강교 그 가운데에 있는 노들섬을 갖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 그랬어요. 예, 그랬죠. 근데 우리 박 시장 오셔서는 거기를 갖다 텃밭으로 만들어 놓고 예. 도시 농업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랬는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강은 서울에 있는데요. 예. 거기에 정말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제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뭔가요? 영국 런던에 가시면 그 새천년 프로젝트로서 런던 아이라는 걸 만들었죠. 둥그렇게 해서 그걸 대관차라고 그러네. 관람차,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한 번 타려면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예. 한 번 타는데 비용도 한 수만 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 대신 그런 대관람차를 하나 잘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데요. 마침 일본에서도 그런 걸 하나 지려고 그래요. 동경에다가 예. 우리 63 빌딩보다 더 높은 걸. 그래서 저는 적절한 규모로 그런 시설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세훈 전 시장과는 다른 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건 말고 안 할 생각. 서울과 중국 청도 사이를 100길로 연결한다. 이런 건 굉장히 큰 규모 공사인데 이런 것 경제성은 따져보셨습니까? 그 돈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돈이 안 든다고요? 것처럼 그 아라뱃길 공사는요. 예. 처음에는 홍수 예방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거의 배를 다니게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한 2조 몇천억을 썼어요. 2조 5천억인가. 그거는 서울시가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다 해놨는데 저는 이런 좋은 투자 해놓은 거 잘 활용해서 앞으로 지금은 가령 청도에서 서울을 오려면요. 배 타고 인천까지 와서 또 아라뱃길 타고 와서 경기도 김포시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 타고 서울로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신 그 100길로 오신 중국 관광객이 작년에 100만 명을 넘어요. 근데 가령 청도에서 배 타고 바로 서울의 여의도나 마포까지 온다고 하면 중국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돈이 드는 건 전혀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서해 백길 사업 중단했던 이유는 경제성이 없을 거라는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감사원이 2011년에 4천억 적자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지금 이제 김포시에 선착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경기도 김포시에. 예. 그래서 거기서 내리는데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여의도 마포 쪽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만드는데 큰 비용 안 듭니다. 선착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 과연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뭐 이런 것들. 하면 몰라도요. 예. 선착장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련된 시설, 호텔을 짓는다. 그건 당연히 민자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민자로 그런 것들은 유치해서 적자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구멍 안 뚫리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착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큰 배 다니려면 중간중간에 대교라든지 이런 것 공사도 더 해야. 지금 현재 벌써 다 그런 건 다 돼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여의도까지 오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유지하는 데 드는 돈도 경제성을 좀 따져보셨습니까? 뭘 하는데요?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요. 그게 이제 지나가는 게 이제 아라뱃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벌써 한 2조 5천억인가 투자해서 다 해놨어요. 예. 서울시가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데 저는 그걸 잘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세훈 전 시장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다. 다 지어진 것을 나는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 저반 시설 준비하는 데는 한 200~300억이면 충분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또 한 가지는 용산 재개발 부분인데요. 용산 개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신 것 같네요. 어제 그 정책 발표하신 걸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말합니다. 지금도 코레일과 시행자 사이에 또 주민하고 서울시 사이에 소송이 제기돼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문제 또 한계라고 저는 보는데요. 용산 개발 사업을 언론에서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 그랬죠. 그랬죠.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을 하는데 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겠나요? 근데 우리 박 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으면 꼭 남이 일 말하듯이 하는데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마침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최연의 코레일 사장께서 분리 개발하시겠다고 아주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어요. 분리 개발을 하겠다. 네, 분리 개발이 이제 소위 말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그 소송에 관해서도 오래 끌지 않고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코레일 시행사 또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이해, 협조, 동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게 잘 되면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많은 이제 불편을 감수하셨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갈등이었는데 그것을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이 사업이 자초한 데는 서울시가 사업을 갖다가 서부 이천동까지 크게 확대하는 데 큰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초한 데는 서울시가 나중에 그 사업을 끌고 가기보다는 좀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면서 그것도 사업이 자초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 쪽에서 박원순 시장 쪽에서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몽준 예비 후보가 시장이 되면 나는 반드시 재개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박 시장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그 사업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이걸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금 김황식 예비후보 또 이혜훈 예비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말입니다. 김황식 예비후보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몽준 의원이 최대 주주인 현대중공업이 6월에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100억 원가량의 광고비를 언론사에 집중 지출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거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답을 해 주시죠. 김 후보께서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식이면 김 후보는 자랑하는 게 뭐죠? 본인이 자랑하는 게 대법관 하셨다, 감사원장 하셨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 총리 하셨다 이런 거 자랑하시죠? 예. 그런 식이라면 이런 선거 기간에는 그런 모든 기관, 대법원, 감사원, 우리 행정부 모든 홍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 주장대로 한다면.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서울 동작구에서 선거할 때요.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에서 후보 나오신 분이 똑같은
무슨 중공업이 광고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저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민주당의 후보는 현대자동차 사장을 했던 분이고요. 예. 현대자동차 사장 이계한 후보셨군요. 크게 자랑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광고를 현대중공업에서 한 10배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거철에 그럼 현대자동차 광고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정몽준 후보가 뛸 동안은 현대중공업 광고를 중지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얘기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이거는 그 회사가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더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예. 김 후보께서는 이런 뭐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얘기 잔뜩 해놓고 나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뜻과 상관없이 의혹이 제기된 거다. 네거티브로 보일 일은 하지 말라고 내가 지시를 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더 문제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김 후보하고 상관없이 이런 흑색 선전이 나오고 있다면 예. 그 참모들은 아주 위험한 참모죠. 어허. 그 경선을 정말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고요. 김 후보는 참모들을 전혀 통제 못하는 무능한 후보죠. 그렇게 또 연결을 해서 무능하죠. 뒷받을. 그렇게 말을 잔뜩 해놓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어제 제가 텔레비를 늦게 보니까요. 그 핵주먹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그 경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권투 선수요. 그 선수 핵주먹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권투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의 귀를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권투기에서 아주 쫓겨났죠. 예. 정치판에서도 이런 식의 반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봅니다. 김항식 예비 후보가 그러니까 귀를 물어뜯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저께 텔레비 보는데요. 정말 우리 정치판하고 저런 게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이 탁 들었어요. 김항식 후보 측에서 또 이번에 들으시면 이것도 억울하다고 하실 얘기인데 왜냐하면 어제 정몽준 후보께서 어제 한 인터뷰에서 김항식 예비 후보를 일컬어서 꿈꾸는 애벌레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김항식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 심하게 한 거 아니냐 반발. 제가 우리 김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많은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예. 국민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정치가 영어로 하면 스테이츠먼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화려한 나비가 한 마리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꾼의 과정을 또 거치니까 우리 김 후보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한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김 후보가 애벌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종의 덕담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거티브 아니라는 말씀. 유명한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근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치 경험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김항식 후보 측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행정 경험이 없는 점 이걸 최대 약점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후보는 이제 제가 보면 박원순 후보하고 비슷해요. 뭐 표현하면 무난하신 편이죠. 그리고 법률을 공부하셨고 안정, 질서 이런 걸 강조하니까 제가 보면 관리자로서는 훌륭하신 분인데요. 예. 서울시장으로서 현재의 잠자는 서울을 깨우는 시장이 필요하다면 잠자는 서울을 깨우는 그 시장으로서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은 잠자는 서울시를 못 깨울까요? 관리형인 분은? 그분은 어느 분의 표현이요? 어느 분 표현이 밥상을 잘 차려주시면 예. 잘 차려진 밥상에는 어울리는 분인데 본인이 일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평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지금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 경선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가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차차 정책 이야기는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몽준 예비 후보였습니다.